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가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볼 건데, 저번 주에 예고 드렸던 게 이제 회원가입 기능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뭐 비밀번호 일치하는지 확인 이런 것들을 좀 해보기로 했었죠. 혹시 다 진행이 되신 분이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응용하는 방법 한 번만 배워놓으면 금방금방 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입력받는 이 부분 위에다가 while문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아이디부터 다시 입력을 받으러 가야만 하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버릴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번 가보죠. 자, 반복문부터 하나 넣을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멤버스를 순회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멤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멤버, 회원가입이 완료된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을 리스트겠죠? 그 친구를 순회해서 조건을 볼 거예요. 자, 조건에서 봐야 되는 건 지금 누구랑 누구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다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값을 멤버스에 가서 방에 만약에 이제 멤버스가 방이 3개가 있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 애 보고 너 나랑 아이디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럼 나 그냥 쓸 수 있네? 이거잖아요. 만약에 같아? 그럼 나 이거 못 쓰네? 너 일로 와봐. 나랑 같아 안 같아? 여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회를 또 할 거예요.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 멤버는 멤버스 안에 들어있던 각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 자리에 꽂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로그인 아이디, 얘가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내가 지금 여기서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거를 봐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쓰면은 얘는 일치할 때 true를 주겠죠. 그럼 일치한 경우에는 이 if문을 타겠네요. 그쵸? true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상황에서 일치하면 좋은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쵸? 로그인,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일치하지 않아야 회원가입이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은 일치할 때겠죠? 이때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문 하나 넣어주고요. 이런 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멤버에서 꺼내온 로그인 아이디는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왜? 둘이 일치한 상황일 거니까 같은 데이터를 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보여줬대요. 이제 이미 사용 중이라 너 이거 못 써 라고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이 출력문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뭘 하게끔 해줘야 돼요? 아이디 입력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가 명령어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아이디 중복될 때마다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새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입력 받으러 보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continue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continue는 얘를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로 올라간다고? 그럼 이거 여기다 continue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 반복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일치하는 경우가 생겨서 얘를 찾았을 때 이거 보여주고 나면 더 이상 반복문이 도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일치해서 또 돌아서 또 있어봤자 안 되는 거고 또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넣고
컨티뉴는 밑으로 내려준다. 그럼 이 브레이크는 얘를 빠져나갈 거고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와서 컨티뉴를 만나니까 얘는 여기로 올려 보내겠죠? 지금 그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일단은 컨티뉴를 만나면,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반복문 다 돌고, 잠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컨티뉴를 무조건 만나겠네요? 그럼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쵸? 벗어날 수가 없는데? 상황을 조금 틀어서 가보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가지 말죠. 지금 이 방법으로 계속 가서 하려면은 우리가 그 디테일이나 처음 할 때, 디테일 같은 거 처음 할 때 이제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변수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값 바꿔치기 하고 그거 가지고 널검증했던 거 있죠. 이런 비슷한 과정을 여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is login id duplicate 그래서 이 친구가 인자를 안 넣었지. 자, 제가 이런 애를 하나 새로 바꿨어요. 지금 내용을. 방금 제가 한 건 뭐냐면 조건문에다가 이만큼 봤을 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메서드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서드 호출문의 형태잖아요. 이름, 인자, 소괄호 있고 is login id duplic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그때 인자를 로그인 아이디를 세팅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했어요. 퀵픽스로. 그럼 여기 to도 나왔겠죠? 가보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순회를 하겠습니다. 멤버스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썼던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member.login id equals 로그인 아이디는 바깥에서 우리가 인자로 넘겨 받았으니까 이 비교는 똑같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 자체가 참이면 여기다가 false를 넣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true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참일 때는 return false 만나서 메서드가 종료될 것이고 그럼 저 자리에 위에서 사용된 자리에 false가 남을 것이고 이걸 이 반복문 순회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일치하는 걸 만나지 못해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면 true가 리턴이 되겠죠.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의미를 id duplicate 중복됐어? 중복됐어. 바꿉시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is login id duplicate라는 의미로 제가 메서드 이름을 만든 건데 이 로그인 아이디 중복됐어? 라는 질문처럼 인식을 했을 때 true, 응 중복됐어. false, 아니 중복 안 됐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실제로 사용된 부분에 가서도 제가 아까 false를 달아놨는데 이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르고 싶은 건 중복된 경우를 거르고 싶은 거예요. 이 메서드 실행했는데 얘가 true 리턴 했대요. 그럼 순회해보니까 이런 거랑 일치하는 게 있네 라는 소리잖아요. 그때 return true를 만날 거니까. 그럼 이 자리에 true가 남는다라는 거고 true가 남으면 이 조건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아까 썼던 출력문을 다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컨티뉴를 달아도 되겠죠? 그럼 아이디 입력받으러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 컨티뉴를 만나지 않고 코드가 밑으로 향했다라는 건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반복문 돌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까지. 자, 근데 아직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나고 있습니다. 어딘가 가보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로그인 아이디는 왜 갑자기 빨간색 줄이 뜨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죠.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while문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while문 바깥이죠. 못 쓰겠네요. 그렇다는 건 적어도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위상과 같은 위상, 같은 지역에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밖으로 빼서 일단 변수부터 만들어 놓고 널 넣어놨다가 이 작업 거치면서 실제로 값이 채워질 거고, 그거 가지고 반복문 다 돌 거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도 들어있는 값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는 끝. 물론 아까 여기다가 했던 방식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운드 아티클 했던 것처럼 변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값 바꿔 놓고 체크해서 그걸로 뭐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좀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냥 메서드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른 별도의 로직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얘가 가지는 특징, 리턴 만나면 종료된다. 그 특징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메서드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하려면 저 메서드가 주는 false나 true 같은 값을 변수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그걸 그냥 메서드가 가지는 특징을 활용해서 그냥 사용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서드 만들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메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좀 쉽게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서.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여기 지금 프라이빗으로 걸려 있는데 얘는 굳이 프라이빗이 붙을 필요까지도 없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파일 내에 있는 거니까.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 같이 존재하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isLogin ID duplicate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는 애면 프라이빗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땐 퍼블릭을 안 달면 not visible 할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퍼블릭을 무조건 달아주는 게 맞는데요. 다른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될 가능성이 없는 메서드 혹은 없는 변수들 이런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프라이빗 달고 본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인데 또 이가 같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잡아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이 개념이 좀 중요해집니다. 자바에는 이제 우리 그 OOP의 특징 이거 봤을 때 캡슐화라고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캡슐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데이터의 단어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데이터의 변질을 막는 방식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아티클도 그렇고 다 퍼블릭을 달아놨어요. 그쵸? 얘네들이 퍼블릭이 다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불러다가 바로바로 값도 넣을 수 있고 값으로서 그냥 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원래는 이거 다 프라이빗으로 걸어야 돼요. 이거 퍼블릭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캡슐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 캡슐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다 프라이빗으로 바뀝니다. 일단 얘 아티클이구나. 아티클은 바꿀 게 많으니까 멤버로 보여드릴게요. 멤버는 하나만 좀 건드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다 프라이빗이 걸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변수 가져오질 못하니까 지금 다 난리 났잖아요. 여기도 이런 거 못 쓴다. 위에는 딱히 쓰는 게 없었군요.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이 멤버라고 하는 이 타입의 객체 안에 이런 변수 not visible 안 보여 라고 할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접근 제어자 처음 해볼 때 봤던 내용이니까. 자, 근데 우린 이렇게 써야만 해요.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왜 이렇게 줄바꿈을 많이 해주지?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뭐예요? 메소드예요. 그냥 메소드고요.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준 이만큼이 다 메소드예요. 근데 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get, set, get, set 하고 있죠. 그리고 get은 인자 매개변수 같은 거 없어요. 근데 set은 매개변수가 있네요. 그죠? 자, 얘가 하는 일 볼게요. get id 하면 id를 리턴하겠대요. 그럼 이 변수 리턴하겠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활용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 안 돼? 아, 저장을 안 했군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러면 메소드의 호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get login id 얘죠. 얘가 실행이 됐대요. 그럼 저 자리에 이거 남긴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이 변수에 직접 접근은 못하지만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해서 리턴 받은 결과로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캡슐화는 이런 식으로 쓰는, 이걸 가지고 이제 getter setter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getter sett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메서드가 다 get 어쩌고 set 어쩌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변수 필드에 get과 set을 붙여 메서드를 한 게 캡슐화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진 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멤버에 set login id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된 곳으로 가보면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우린 인자로 지금 아무런 텍스트를 하나 넣었죠? QWE라고 하는 얘가 매개변수에 꽂혀요. 그럼 꽂힌 값을 어디에 지금 세팅해요? 얘가 갖고 있던 원래 필드 여기에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변화시킬 때는 실제로 이 방식을 써야 되고 값을 가져올 때는 get 방식을 쓴다. 이제 get은 가져오는 느낌이고 set은 세팅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getter setter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 아까 제가 썼던 이 단축키 안에도 이게 안 되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먹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들 화면에서 한번 보실래요? 나 뭐 눌렀지 방금? 자, 그냥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 안에서 커서 아무데나 두시고요. Alt Shift S 한번 눌러보세요. Alt Shift S. 그럼 여기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했던 게 이걸 누른 거였고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막 필드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필드들이 보여드릴게요. 얘 지우고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전에 이런 화면이 나왔잖아요. 얘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쓰는 툴이 약간 말을 안 듣네요. 다시 켜볼게요. 확대하고 이런 툴인데 된 거야? 됐다. 다시.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필드들이에요. 변수들. 이 변수들을 getter, setter 누구 어떤 변수에 만들 거야? 라고 제가 선택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select all 모든 거 다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얘를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다 그냥 붙어서 나옵니다. 원래는 캡슐화를 이걸 가지고 게터 세터 가지고서 해결을 했어야만 해요. 캡슐화라는 그 특징을.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할 때 이제 데이터의 변질을 좀 막기 위해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막 손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메서드로 작업을 했는데 이 방식은 아직도 써요. 안 쓰진 않아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보안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 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변화가 생긴 것 뿐이지 값을 못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값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고요. 요즘에도 이 방식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이제 이런 게터 세터 메서드를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얘를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프링 같은 거 배워보시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역할이 좀 되게 다양해지는데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친구 중에 롬복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롬복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어노테이션 중에서 이제 데이터 뭐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하나 달아주면요. 게터 세터를 알아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코드 화면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터 세터를 만들어 주곤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이건 이제 스프링 넘어가서 실제로 느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그냥 쓰면 된다. 원래 캡슐화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의 변질을 막는 뭐 외부에서 호출하지 않을 거면 프라이빗을 걸어야 돼 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 본질이에요. 외부에서 부르지 않을 거면 굳이 퍼블릭으로 둬서 다른 곳에서 보이게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은 프라이빗인 거고요. 그 프라이빗으로 쓰다가 이거 외부에서 좀 써야겠는데 싶으면 그때 퍼블릭으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것과 디폴트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뭐 개념적인 걸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제가 말을 안 드렸는데 이 두 친구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냥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대로 그냥 쓰는 거기는 해요. 약간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프로텍티드는 이게 볼까요? 이건 프라이빗이고 얘는 퍼블릭이고 우리가 했던 거고 디폴트는 이런 겁니다. 같은 패키지에서 일반 그냥 클래스 가능하고 자식도 가능해요. 외부 안 돼요. 이게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일반 자식 당연히 가능한데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자식은 가능해요. 상속 관계에선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다른 거지. 그냥 대부분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을 씁니다. 프라이빗은 전체 다 안 돼. 퍼블릭은 다 돼. 웬만하면 이거 두 개로 해결을 하긴 해요. 개발할 때는. 일단은 프라이빗 그냥 두고 이것도 달아줄게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생성자는 접근 제어자가 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성자의 접근 제어자를 판단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위치가 같은 클래스 내부야? 같은 패키지 내부야?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앱 객체를 만들 거면 같은 클래스 안에 있죠. 그럼 이 생성자는 프라이빗이 걸려도 돼요.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어디서 만들어요? 메인에서 만들어요. 여기서 처음에 한번 만들고 런 누르고 끝나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죠. 그죠? 이론상으로는 퍼블릭이 붙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안 붙여도 인식은 해줘요. 만약에 얘네가 패키지가 분리가 됐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얘만 앱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분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객체 못 만든다고 해요. 왜 못 만들어? 보면 이런 거 없대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면 그래도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생성자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다가 퍼블릭을 달아야 돼요. 그럼 얘가 사라졌죠. 런 안 돼요. 런 왜 안 돼요? 퍼블릭 없으니까. 접근 제어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패키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건 프라이빗이고 프라이빗으로 쓰다가 이거는 다른 데서 불러야 되네? 퍼블릭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필요한 패키지 이 친구는 삭제를 좀 해주죠. 없지? 그리고 달아주는 김에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도 접근 제어자 안 들어있는데 퍼블릭 따라야 돼요? 프라이빗 따라야 돼요? 이 아티클스랑 멤버스를 뭐 메인이라는 클래스 혹은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멤버라는 클래스 유틸이라는 클래스 이런 데서 쓰나요? 안 씁니다. 여기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밖에 안 써요. 얘네들은 프라이빗이 달리면 돼요. 그래도 에러 나는 게 없죠? 그런 상황이고 이런 메서드 run 얘는 메인에서 부르고 있네요. 얘는 사실상 퍼블릭이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할 거 다 했고 그리고 아티클과 멤버는 우리가 퍼블릭을 이미 달아놨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없으면은 못한다고 뭐라고 했었으니까 유틸은 뭐 딱히 건드릴 거 없고 유틸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죠. 이거 퍼블릭 안 달리면 이 메서드 못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아줬던 거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노란 줄은 왜 뜨는 거야? 안 쓰고 있어서 오케이.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비밀번호 체크하는 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디 검증을 하고 반복문을 빠져나왔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을 건데 얘 받고 확인도 입력을 받았다. 그럼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보낸다고요?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 받으러 보낸다고 했었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도 무한반복으로 또 가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무한반복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는 가요. 아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디를 입력 받으러 가야 되고 비밀번호 문제가 생기면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컨티뉴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따져가며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분리를 해놓고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엄청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그냥 써보면 딱 느낌이 오는 개념이긴 한데 일단 입력 받고 근데 당연히 얘네도 지금 변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만들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빼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넘겨주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입력을 둘 다 받았대요.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상황은 로그인 패스워드와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둘의 값이 같아? 물어봐야죠. 같으면 통과죠. 우리가 지금 비밀번호 입력한 게 서로 일치하면 밑으로 내려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위에서 막아주는 건 뭐였다고요? 부정의 의미.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조건을 따져서 이때는 비밀번호를 다시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어디로 간다고요?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그럼 컨티뉴. 그럼 얘는 또 여기 바람으로 갈 거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이게 통과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복문이 의미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하나 달아주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뚫고 내려오면 이름 입력 받겠네요. 이름까지 입력을 받으면, 이름은 우리가 뭐 중복이나 이런 거 막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받으면 이제 진짜 가입이 완료가 되면 되는 거고, 우리 그 기능은 이미 만들어 놨던 거고.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 멤버 조인 합니다. 테스트 1 해볼게요. 틀렸다고 비밀번호 다시 치라고 하죠? 테스트 일치할 때 넘어갈 것이고, 테스트 가입이 완료되었대요. 자, 멤버 조인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이디에 테스트를 넣으면 이미 사용 중이라고 뭐라고 하죠. 아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죠. 멤버스에 이런 애 있으니까. 그럼 아이디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하겠죠. 사용 가능하다, 비밀번호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 우리가 공백 관련해서는 처리한 게 있었나요? 없었군요.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만 쳤는데 가입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만약에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면 전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쳤는데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이 돼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뭘 쓰면 될까요? 우리 보통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 검증할 때 우리 그 전에 해본 거 있지 않나요? 안 했었나? 라이트, 아티클 라이트 쪽에서 했던 거 같은데? 아, 안 했군요. 여기도 안 했구나. 명령어에 관련돼서만 진행을 했군요. 이것만. 라이트도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하는 김에 얘도 같이 건드려 주도록 하죠. 자, 우리가 명령어 입력했을 때 명령어가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트림 가지고서 따져봤잖아요. 트림으로 여백 제거해 놓고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냐를 물어봤었어요. 지금 로그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회원가입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띄어쓰기만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트림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요. 여기다가 트림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된 아이디는 만약에 띄어쓰기만 넣었다, 그럼 얘는 공백으로 인정을 하겠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로 볼 거예요. 여백 제거했으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조건 봐야겠네요. 로그인 아이디, 얘가 갖고 있는 랭스가 길이가 0이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가야죠. 컨티뉴. 이걸 먼저 걸을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는데 중복 체크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위에다 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중복이 안 걸리겠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가 없어야 맞는 거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트림 넣고 진행하면 되고요. 확인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둘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져보기 전에, 잠시만요. 아니지.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얘가 갖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패스워드 체크에 관련된 부분도 얘도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따로 검증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왜?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가자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비밀번호 입력했고 확인 입력 안 하면 둘이 일치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시 확인하라고 올려보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스킵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코드의 흐름상 깔끔하게 맞추자면 이런 자리인데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잖아요. 애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은 여기부터 다시 입력하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여기 있다면 얘네 둘은 일단 공백 입력해도 넘어갈 거고 얘도 공백 입력해도 넘어와서 여기서 검증하고 돌려보낼 거니까. 그쵸? 위치가 여기가 좀 더 맞겠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살리다 보면 이제 얘도 신경을 좀 써줘야겠죠? 이름을 또 공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받는 과정에 반복문을 넣지 않았어요. 검증할 게 딱히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백 과정, 공백을 검증한 다음에 너 공백이야, 너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 이름 입력해 하고 돌려보내야겠죠. 그렇다라는 건 얘도 감싸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느낌. 이러면 공백 제거를, 공백에 대한 처리를 다 해줄 거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에러가 있네. 네임도 바깥에다 빼줘야죠. 이러면 이렇게. 그리고 왜? 브레이크를 안 넣었군요. 문제가 없다면 브레이크까지 만나야 되니까 다시 실행해서 멤버 조인 들어왔을 때 이제 절대로 탈출할 수 없죠. 입력을 해야만 해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돼요. 비밀번호 확인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군요. 확인으로만 돌려보내지 못하고 여기서 걸렸지만 여기부터 입력을 하는 걸로 넘어갔네요. 그럼 사실 뭐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깔끔하겠네요. 여기 밖으로만 나와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냥 공통으로 빼주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끝나면 브레이크. 그러면 공백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처리할 거고, 걸리지 않으면 빠져나올 거고, 그럼 확인해 볼 거고, 다시 올라가면 얘로 갈 거고. 다시 테스트. 멤버 조인. 공백 뭐라 하고 입력하고 이제 확인으로 붙잡고 있고요. 틀려보면 다시 비밀번호, 일치하게 넘어가면 이름, 입력 안 하면 이름 안 넣어줄 거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어딘가 어느 시점으로 돌려보내고 싶으면 무한 반복으로 가둬야만 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건데 가둬놓지 않으면 얘는 돌아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끔 가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 쪽도 좀 보기로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트림 넣어주고, 이 트림은 내용에도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반복문으로 한번 가두긴 해야겠네요. 그래야 다시 입력해라 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로직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비슷하면 상황이 달라져도 크게 뭐 바뀔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이거를 가져옵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웹 환경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를 가지고 왔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잖아요. 실제로 웹 환경에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작성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너 이거 왜 안 써? 라고 하면서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만드는 이 환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입력이 끝나면 브레이크를 만나는데 얘는 별도로 관리를 해도 되겠네요. 두 개로 나눠 놓고. 사실 지금 하는 이 과정이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썩 그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니긴 해요. 디테일을 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억지를 부리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다른 방식을 통해 이런 작업을 꼭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얘네도 밖으로 빼줘야겠죠? 이러면 이제 코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라이트도 한번 볼까요? 라이트 됐다. 제목 입력 안 하면 어디 가려고? 입력부터 해. 내용 입력 안 하면 어딜 갈 거야? 자, 입력을 하면 무난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무한반복으로 가둬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해서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같이 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예시로 나오는 게 지금 제 입에서 계산기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접근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 공학용 계산기처럼 엄청 다양한 연산을 하게끔 만드는 건 좀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인 사칙 연산 같은 걸로 계산기를 만든다면 지금 게시판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아마.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린 자바만 배운 상태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거 한 번쯤 혼자 머리를 써서 해보면 생각하는 힘도 많이 길러지고 그렇게 로직 짜다가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또 코멘트도 많이 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연습하기에는 되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나 이런 것도 해봤어요 라고 내세우기에는 좀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용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